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 할 컨텐츠는 임대인이 청구하는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청구 소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임대인이 3기 이상의 차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임차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리고 인도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라 하는 청구 소장입니다. 관련 법률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 8 부분이고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TV 유튜브 방송 채널에 오시면 각종 법률 문서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하여 이용하시면 나홀로 소송에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나홀로 소송 채널 메인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옆에 검색하는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검색어를 치시고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소송 채널을 보시고 전자소송을 입력할 때 소송 문서를 작성을 해 놓고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면, 그리고 파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전자소송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서류 제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서류, 민사본안에 보시면 소장,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을 클릭하고 건물 인도 청구 사건명을 입력해서 소장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소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장 기본적으로 원고 당사자를 입력을 하시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소를 입력하는데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게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법원 문건을 송달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송달 장소를 별도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송달 장소. 송달 장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사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자연인 일반 개인이고 한 명은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인과 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에 다 있겠지만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상대방.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름하고 법인 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대표자까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셔가지고 제출용으로 해서 대표자까지 모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사건명은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로 볼 수 있고요. 건물 인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임차료, 월 임료, 차임,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차임을 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건물 인도 등. 그래서 사건명을 정하실 때 대표적으로 내가 요거 청구하는 게 뭔지 그걸 앞에 두고, 나머지 수개 여러 가지 다른 청구가 있다 그러면 등이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다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청구 취지를 한번 보실까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금
154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월 차임이 얼마인지 대충 아실 수 있겠죠. 154만 원.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청구 취지를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구 원인 부분에는 임대차 계약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서면에다가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재판장이 알아먹기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뭐 보증금 얼마에 월차임 얼마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 앞서 이제 관련 법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3개 이상 월차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법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차임을 계속 연체를 했다는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월차임을 연체를 해가지고 그 월차임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 임차인은 뭐 하루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증거 표기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서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그 피고 중에 한 명이 법인이기 때문에 임차 기간 동안 이제 피고들은 아래 도표와 같이 합계 2,700 뭐 차임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계산이 이렇게 되냐? 이게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날짜가 명확하면은 그냥 그대로 해서 지급하지 이 몇 개월간 얼마 안 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 6개월, 12개월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에 이제 총 지급했어야 될 차임은 이 정도 2,7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간중간에 줬다가 안 줬다, 줬다가 안 줬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또 그 설명하기도 어렵고 표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합계 차임 이건데 이 피고들이 이 1,100여만 원밖에 안 줬다. 이렇게 하면 총 내가 받아야 될 그 임차 기간 동안 받아야 될 금액에서 받은 돈을 빼면 계산이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 사본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입증 방법으로. 그래서 월 차임을 이제 이렇게 지금 몇 월 며칠 날 얼마 이렇게. 그래서 위 합계액이 1,100여만 원이 되고, 이제 그 차액 총 받아야게 2,700인데 1,100밖에 안 줬으니까 그 차액을 연체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증명 수차례 발송했고, 내용증명 수차례 발송했는데 이제 답변도 없고 뭐 돈을 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뭐 이거 돈 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서도 받고 그랬던 사례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각서도 증거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차임도 안 내는 이제 그 임차인들은 이제 관리비도 잘 안 내요. 그래서 관리비도 이제 청구액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그 연간 부과 현황이나 이런 거 관리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증거로 제출하고, 그래서 미지급 차임은 1,500여만 원, 관리비 합계하면 1,800만 원 이렇게 지급 안 하고 있고,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를 했는데도 인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막 다른 물건 더 쌓아놓고 이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소장 청구 원인을 기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증 방법 부분은 전자소송으로 입력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그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 이제 영상에서 전자소송 입력 영상을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포증에 대해서 첨부 서류는 이제 별지 부동산 목록, 그 다음에 소가 계산서, 그 다음에 소가 부동산가액 소가 계산기 결과. 이게 보면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건물에 대한 소가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시기만 하면
예, 소가 계산 해주고 그 소가 계산 결과를 또 이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문서로 나열을 되어 있는 거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한부, 집합, 건축물 대장 한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는 날. 이거는 전자소송 하시는 분들은 따로 날짜는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이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재를 다 하시고 이제 그 임차 목적물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방법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크게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건물의 표시 써 있는 대로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해서 써 있는 대로 쓰시고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시고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그 대지권의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별지를 쓸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소가계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건물에 대한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 등본을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을 쭉 하면 이렇게 소의 종류에 따라서 소가 계산이 별도로 됩니다. 계산이 다 편하게. 옛날에는 다 이거를 책을 봐가면서 일일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절차도 복잡하고 적용할 것도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전자소송 그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입력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소가는 이제 2,900만 원이 나오고 미납 차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리비 미납 부분에서 이거를 다 더하면 소가가 이제 4,700여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제 이거 임차인들의 경우에 그 다른 제3자한테 이제 그 전대차를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보전 처분이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또 신청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소가에 그래서 그 담보 명령으로 그 750만 원씩 해서 그 보증 금액을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결정도 받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거는 그 강제 집행 신청까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강제 집행 신청까지 진행이 돼요. 다음에 영상을 또 한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인도등 청구에 대한 소장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이메일 주시면 사건 상담이 가능하고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 됩니다. 구독 스샷 이거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보내주시는 분 먼저 이분 먼저 원하는 그 문서 영상이나 서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샷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